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BS 노조 오늘로 총파업 94일째입니다. 어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도 시작했고요. 집행부는 무기한 단식 농성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 성재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조두순 사건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죠. 재심은 불가하다. 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영양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통해 오늘날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함께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얼마 전 파업을 했던 지하철 9호선 지옥철 노동자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로 9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소속 노조원들, 어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조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그런 상태네요.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KBS 본부장입니다. 릴레이 발언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일종의 이제 국회에서 하는 그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건데요. 네.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조합원들이 그 계속 이어서 24시간 그 철야로 쉬지 않고 우리 파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줄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조합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30분만 하시는 조합원도 있고 또는 다시 와서 하는 조합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KBS 새노조가 왜 파업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리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그 우리가 파업을 오늘 94일째를 맡고 있는데 그 지금 방통위가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 나와 있는데 업무 준비를 대규모로 유용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비위가 심각하게 드러난 이사들을 어서 빨리 대통령에게 해임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을 그걸 의결해달라는 그 촉구를 하는 차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감사원이 업무 추진비 사용한 실태를 조사했더니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 감사원의 의견으로 방통위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보낸 거죠. 해임을 건의하라고 이미 통보가 갔고요. 지난달 24일 날, 24일 날 통보가 갔고 그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 지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서 릴레이 발언도 하고 또 이제 언론조위원장과 함께 제가 단식에도 돌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앞당기려고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왜 열흘 넘게 가만히 있답니까? 지금 방통위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누구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비위 정도가 심각한 걸로 과연 해임이 가능하지 않냐. 물론 감사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방통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검토 없이 만약 해임 건의를 했다가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혹여 법원에서 승소라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잃는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이미 한 거고 각 개인적으로 면접조사까지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감사원이 통보를 한 지가 무려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미 법률 자문을 해도 끝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어떤 해임 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은 사전에 소명 통보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임 대상자 비위 정도가 심각한 몇몇 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놓고 예. 그들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전 통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견 제출을 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그거는 예.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예, 예.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해임을 될지 이거를 정해놓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전 통지를. 예.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일이 걸리니 소명을 받기 위한 시일이 걸리니 일단 통지를 빨리 해서 예. 그 소명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방통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런 논의가 진척된 게 없답니까? 저희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편파적인 감사고 정치적인 감사고 이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점에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지만요. 일단 이 감사원 감사는요.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요청한 겁니다. 감사를 예. 해줄 것을요. 예. 왜냐하면 이사들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리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어떤 조사나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공익 제보를 해주셨어요. 수신료로 예. 바탕으로 만들어진 KBS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다닌다. 예. 심지어는 나한테 주고 갔다. 맘대로 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보가 접수돼서 그런 것들을 의혹을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예. 그래서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달라. 예. 감사원에서. 예.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어떤 방송 장악이니 무슨 정권의 홍위병이니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 예. 사실 이거는 국민이 낸 수신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거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이용한다는 것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네. 노조에 들어온 카드 주고 갔다는 공익 제보가 그게 애견 카페 동호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쪽 애견인들 가운데 한 분이었죠. 네. 지금 MBC도 파업 문제 철회했고 또 KBS의 이른바 제1노조도 파업을 철회했고 지금 네. KBS 새 노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 이 내부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지금 최장기 파업이 불가피하고 100일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런 어떤 내부적인 동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만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예. SBS도 최근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변신하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우리 KBS만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까 봐 이렇게 뒤쳐져서 네. 그리고 뉴스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영원히 잊혀지고 버림가 될까 봐. 예.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이 정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방통위 즉각 행동에 좀 들어가라 이거군요. 딱 간단히 말해서. 맞습니다. 네네. 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좀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형 받았는데 3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조두순 재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이어졌죠.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법률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이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심리치료를 해오신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법률적으로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심은 사실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법률상 재심은 그 처벌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막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니까 뭐 무기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우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대신에 뭐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입금지나 이런 것 등등 할 수 있다. 이러면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호 조치가 될까요? 글쎄요, 뭐 사실상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관찰 중에서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5년간 신상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하. 과연 억제 기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무엇보다 얼굴 공개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사진이 배달이 돼요. 네. 이제 그걸 저도 보호자라서 받아보곤 하는데 예. 피해자 보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으니 얼굴을 잘 익혀두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거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제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 제도이긴 한데 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년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혹시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범행의 그 수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재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만한 사건입니다.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아이를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감정 조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맥락에서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이 되면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면서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스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곳에 긴급 그 도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피해자 나영이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어요. 꿈이 의사라고 네. 하는데 벌써 한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범인이 해코지하러 금방 찾아올 것 아니냐. 아예 학업 네. 중단을 원할 정도였다는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런 호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에 피해가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 그다음에 이제 연인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출산기까지 해서 그 삶의 그러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고비들마다 예.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현상은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오셨는데 뭐 지금 그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아예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았습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조치들이 이미 있고요. 예. 문제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뭐 범인 출소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제도보다는 실효성을 먼저 검토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심리치료가 단기가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내가 네.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쯤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한데 현재는 사실은 그 시점에선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법률상 없죠. 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예. 사실은 보복범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보복범죄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와서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보복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출소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공권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같은 건 필요하겠군요.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지점이죠. 네. 아이고, 이제 뭐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년 후에 출소, 지금부터 한 3년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선으로는 되게 대견하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흔히 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의 피해자를 떠올리는데 피해자들에 따라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들도 많으십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말씀, 평범한 이웃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이번에 꼭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네, 오늘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새벽에서야 예산안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오늘 새벽 12시 30분 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을 결국 나흘 넘겨서였는데요. 이 예산안은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예산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의결된 예산안 총액은 428조 8,626억 원 규모였고 내용은 앞서 나왔던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면 반대 15표는 주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11명 전원에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의원이 반대했고 한국당 신상진 주호영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한국당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두 의원이 반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입니까? 일단 이 두 분은 뭐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분을 뭐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반대와 아주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앞서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반대 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일순 긴장이 돌기도 했는데 의원총회 결과 이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압도적 다수는 찬성 의견이다. 일부 반대가 있다. 이렇게 의총 결과를 브리핑했고요. 뭐 실제 결과도 뭐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12시 넘어서까지로 이렇게 본회의가 길어진 건 한국당 의원들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투표를 거부하고 또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 항의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좀 뭐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를 한 차례 정회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몇 시간 늦추는 정도가 이 한국당이 얻었던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뭐 TV 화면 보니까 의장석 앞에 나가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런 모습도 있던데요. 네, 선진화법 통과되고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본회의장 안에서 뭐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예산안 처리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 일정 1항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인 밤 10시 12분경에 이미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 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거냐 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가결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반대표가 워낙 좀 많이 나와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거기에 표결했으면 법인세는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좀 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이 안건 순서상 예산안보다 먼저 가결이 됐었는데 법인세법은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정의당에서도 왜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많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깎아주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33표, 기권이 11표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33표에 한국당 전원 참석했으면
부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아까 가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럼 한국당은 반대할 게 다소 뻔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21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대로 반대를 해서 한국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선택을 과연 했을지 사실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김광림 한국당 정책회의장이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안 맞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반대 토론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반대를 했으면 아마 가까스로 통과는 됐을 거다. 한국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반대를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서 빨간불이 다 켜졌으면 그 사람들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참석했으면 국민의당은 찬성으로 돌아섰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김광림 정책위의장 말은 이랬습니다. 수정안을 불결시키면 그럼 정부 원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럼 원안이 내용이 더 세지 않느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예산안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 블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뒷거래, 밀실 야합 이렇게 맞서는 그런 상태죠. 네, 그 호남 고속철도 그 부분에 그 사업 부분하고 선거제도 관련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그 난항이던 협상이 갑자기 풀린 게 5일이었는데요. 그 전날 이 호남 고속철도 KTX가 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국당이 뭐 야당 그 위장 야당이다, 야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끝나는 대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다. 그러니까 후속 사업을 논의한 것뿐이지 야합이 아니다. 또 호남 고속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하에서 소외됐던 이 호남 지역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한 결과지 뭐 무슨 예산을 얻는 대가로 우리가 무언측하게 타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협상을 좀 수월하게 푸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거구제나 개헌 문제는 두 당이 이렇게 논의를 좀 주고받았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